예, 형법 마저 할게요. OX부터 할게요. 형법상 제형 법정주의에 의하면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 관습 형법에 의한 처벌은 가능하다. 아니죠. 관습 형법은 관습이라는 말 자체가 불문법이기 때문에 우리 배우기에는 불문법으로 배웠죠. 그래서 관습 형법 자체로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 X. 아시겠죠? 410번. 원칙에는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원칙은 속지주의입니다. 그래서 X겠죠? 왜냐하면 속인주의와 나머지는 다 보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세요. 속지주의가 원칙, 속인주의, 보호주의는 보충적. 또 세계주의는 그냥 전 세계 이익을 한다,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런 개념이고 속지, 속인, 보충 이 세 개 순서대로 외우세요. 무조건 속지, 속인, 보호 외우시고 속지가 원칙, 속지, 속인, 보호, 속지가 원칙. 형법상 사람이지만 민법상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출생 시기에 따른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12번 구성요건에 렉이 걸리네. 됐나? 됐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도 위법하고 책임 있는 때에는 X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범죄입니다. 고의범을 원칙적으로 처벌하며 과실범은 형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범죄가 이제 과실치사, 과실치상 이렇게 돼야 되죠. 고의로 구성요건을 침해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실수로 침해하면은 처벌 안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죠?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과실치사로 가셔야 돼요. 알겠죠?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춘 행위에는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기출 정문으로 나온 것인데 범죄의 성립 요건이 무엇이죠? 구성요건 위법성, 구위책이죠. 구위책.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은 형벌이 가해져야 돼요. 알겠죠? 구성요건도 그냥 구성요건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은 살인을 저지른 자라고 써있는 것이고 거기에 해당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을 저지른 자잖아요. 그게 구성요건 해당성이에요. 예. 거기에 해당되고 다 이 세 가지를 구위책을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형벌이 가해집니다. 형법상 범죄의 성립 요건에는 고였고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객관적 처벌 조건. 객관적 처벌 조건은 아닙니다. X 415번 416번 형법의 장소적 정범위에는 속지주의, 자국 내 범죄는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내국인에 한정한다. X 내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땅에서 있으니까 외국인도 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 살인을 저지른 경우 속지주의에 의하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속인주의로 가겠죠. 속지주의는 원칙, 속인주의는 보충, 보호주의도 보충, 속지, 속인, 보충.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이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일지라도 한국에 재입국한다면은 새로이 선고하여 처벌한다. 이건 생각만 해도 좀 와닿죠. 너무 심하다 이 정도는. 왜냐하면은 살인죄를 해서 한국에서도 10년, 중국에서도 10년을 받았어요. 중국에서 9년 364일을 하고 가석방으로 풀어줬는데 한국에 왔어요.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10년 했으니까 다시 10년 해야 돼. 이러면 옥 하잖아요. 합리적으로 1년만 하게끔 해줘야지. 예. 419번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승낙, 강요된 행위, 정당 방위, 자구 행위. 여기서 위법성 조각 사유는 그 위법한 행위를 찢어서 범죄가 안 되게 해주는 것이죠. 보시면은 승낙이랑 정당방위랑 자구 행위는 이게 합당한 행동이 돼요. 그죠? 근데 강요된 행위만 이미지만 딱 보아도 그 위법성은 있지만 이게 책임이 없는 거죠. 책임이. 왜냐면은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나머지는 위법하지가 않죠. 왜? 사람이 날 때려라 했는데 친구한테 제가 때려 나 패봐 팼어요. 너 사람 팼어? 폭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피해자의 승낙이니까 이건 아예 범죄 자체가 되면 안 되겠죠. 이게 합당한 그걸로 돼야 되니까. 정당 방위도 내가 해야 되는 정대 부정이니까
정당한 걸로 가야 되고, 자구 행위도 내가 하는 행위니까 합법적인 거죠. 근데 강요된 행위는 위법한데 책임을 묻지 않는 거잖아요. 사람을, 내가 가족이 협박을 받고 있어, 살해 협박. 그래서 사람들을 한 대 패라고 하네요. 그러면 패는 것 자체는 불법이 되죠. 그리고 책임도 있겠죠. 민사소송에 관한 그런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형법상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면은 책임이 없다고 봐야죠. 예. 형법상 강요된 행위랑 저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아니한다. 오, 맞는 말이죠. 여기서 뭐가 또 추가될 수 있을까요? 자기 또는 지인. 좀 많이 갔나 이건? 아는 사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 대상을 바꿀 수도 있겠죠. 형법상 책임 조각 사유에는 강요된 행위, 맞네. 여기 배운 파트가 맞나? 아, 배운 파트 맞네. 형법상 책임 조각 사유에는 강요된 행위와 책임 무능력자가 있으며, 책임 무능력자는 15세 미만인가요? 14세 미만이죠. X.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는 자구 행위이다. 아니죠. 이거는 정당행위죠. 정당행위, 자기 일을 하니까. 다음 중 물건을 배달하러 온 택배기사를 강도로 오인하여 경비원의 행위는, 이거는 오상방위죠. 오상방위. 정당방위는 합당한 방위고, 우연방위는 우연히 막은 것이고, 오상방위는 헷갈려서 막은 것이고, 과잉방위는 과하게 막은 것. 형법상 농화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방 능력이 미약하다. 이거 그거죠.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죠. 미약하니까 심신미약이고, 심신상실은 아예 없는 사람. 농화자는 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심신이 미약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심신미약자로 형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경한다죠. 형을 감면하는 사람은 심신상실자죠. 상실자. 예.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을 좀 가하게 가자면은 심신을 상실했으니까, 우리 옛날에 사람에 대해서 심신이 없으니까 저는 이 생각까지 했는데, 동물이랑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심신상실, 동물한테 우리가, 동물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뭐 너 형 살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감옥에 넣고, 뭐 안락사를 시키면 시켰지 막 감옥에 넣고 재판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심신상실자는 아예 형을 감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에 직면한 경우 다른 정당한 법익을 희생시킴으로써 이 위난을 피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이다. 자, 보면은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 불법한 위난이 아니라 현재의 위난이죠. 정대 정도되고 정대 부정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긴급 피난이겠죠. 또 피하는 행위니까. 강간죄에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이거는 옛날에는 강간죄가 친고죄였어요. 그래서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언젠가 14년부로 이게 바뀌었거든요. 2012년인가? 그때 바뀌어가지고 한참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 강간죄가 친고가 아니라 이제 무조건 처벌하는 죄로 바뀌었으니까. 폭행죄에서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이다. 아니죠. 범죄는 성립하지만 반의사 불벌죄로 위법성이 조각이 돼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죠. 범죄는 성립합니다. 반의사 불벌죄, 죄잖아요. 죄. 반의사 불벌죄. 죄인데 의사가 있어야지 처벌할 수 있는 죄니까 반의사 불벌죄.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비상금을 몰래 절취한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것도 X죠. 범죄는 성립하지만 인적 사유로 인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정신병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웃집에 불을 저지른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죠? 정신병자니까 심신상실자는 형을 면제. 아까 배웠죠?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5. 심신미약자는 벌해야 돼요. 감경한다니까. 농화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5. 14세는 미성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이게 기출지문으로 헷갈리시죠? 미성년자, 이게 보면 된이잖아요. 된. 그러면은 미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14세대 미만자만 처벌하지 않는다는데 된이니까 처벌을 해야 돼요. 알겠죠? X입니다. X. 이게 저도 OX 문제가 항상 보다 보면 헷갈리는데,
자주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페이크 문제가 조금씩 나와요. 뭐야 이 문제 진짜. 심신미약죄의 행위는 형을 강경한다. 그죠? 미약이니까. 행위자가 범행을 위하여 미리 술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계획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 적용되는 것은 과잉반의이다. 아니죠. 이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죠. X. 이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입니다. 자의로 실행을 착수에 중지했으면은 뭘까요? 중지미수죠. 중지미수. 중지미수면 또 어떻게 되죠? 필요적 감면이죠. 필요적 감면. 필요적 감면. 너가 스스로 했으니까 이제 감면해 주겠다. 알겠죠? 장애미수는 감경. 불능미수도 감경. 아 죄송합니다. 쩝쩝거리는 소리가 자꾸 있을 거야. 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436번 맞죠? 이제 장애미수죠. 남들이 오는 걸 보고 막았으니까 장애미수. 불능범. 불능범은 범죄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여 처벌되지 않으며 불능미수의 경우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나 위험성에 따라 처벌하기도 한다. 맞는 지문인가요? 그죠? 맞는 말이죠. 5. 불능범은 불가능, 범죄 불가능, 불능미수는 위험성에 따라 처벌. 이거는 뭐 혼돈이 되신다면은 외우셔야 하고, 위에도 제가 또 종류를 잘 써놨으니까 한번 읽으시면 될 거예요. 근데 불능범이랑 이거 아직 안 배운 것 같은데? 잠시만요. 배웠나? 안 배웠네.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했었는데 미술원부터 다시 해서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